유방 확대 수술은 특히 그 동양인에 있어서 유방이 작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고 아기를 낳은 그런 그 주부층이고 유방이 작은 경우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나 뭐 지금은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이런 그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풀장, 실내 그런 데서도 많이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욕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확대 수술은 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그 보형물을 유방의 그 조직 밑으로 이거 삽입을 시켜서 유방을 확대시키는 수술인데 이 보형물을 삽입시키기 위한 그런 그 루트가 보통은 세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겨드랑이 절개, 그리고 이제 젖꼭지 주변으로 해서 하는 거, 그리고 유방 밑으로 해서 절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과 달리, 우리 한국 사람과 달리 목욕 문화가 없어서 그런지 대부분은 유방 밑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합니다. 90% 이상은 다 유방 밑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나 목욕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로 겨드랑이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합니다. 공중 목욕탕 같은 데 갔을 때도 표가 나지 않는 은밀하게 절개할 수 있는 부분이 겨드랑이이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절개를 해서 가슴의 유방 밑에 있는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과 소흉근 사이에 그 근막 사이를 박리를 해서 이 보형물을 위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내시경을 이용을 하여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대흉근과 소흉근 사이를 박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이라든가 신경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찢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출혈 같은 거는 지혈을 할 수 있고 신경 같은 거 늘어나는 거는 카트를 절단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음으로 해서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그리고 출혈이 적음으로써 혈종이 피가 고여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혈종 현상들이 현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집, 포켓이라고 하는데요. 그 포켓을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포켓을 만들 수 있음으로 해서 양쪽이 비대칭이 된다거나 위치가 좀 변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출혈을 줄임으로써 혈종이 잘 안 생김으로써 수술에 올 수 있는 구형구축 증상, 유방이 딱딱한 증상, 그런 것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한 유방 확대 수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유방 확대 수술은 모든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함으로써 그 유방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혈점들을 지혈을 시킴으로써 직접 보고서 지혈을 시킴으로써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혈종, 피가 고이는 그런 것을 현격히 줄임으로써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그 구형 구축 현상, 유방이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유방백은 처음에는 이 소프트 젤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 젤백은 이것을 절단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실리콘 젤이 꿀처럼 이렇게 흐르는 그런 백인데, 이게 이 피막을 뚫고 그 실리콘 젤이 뚫고 나와서 혈중에 다니다가 관절염 등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에서 미국에서 다우코닝사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재판을 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물어주고 피해자들에게 물어주고 화산을 하고 이게 이제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소프트 젤백이 계속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 소프트 젤백이 판매 금지가 돼서 그 다음에 나온 백이 식염수 백입니다. 이 피막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물은 생리식염수로 된 생리식염수백을 근 10년 정도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 촉감에 있어서 이 젤백의 그 촉감이 실제와 너무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젤백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
유럽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런 얘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 나온 백이 코에시브 겔백이라는 백입니다. 이 코에시브 겔백은 전에 있던 소프트 젤백과 유사하지만 이 소프트 젤백에 들어있는 이 젤의 성분을 좀 더 유착을 시켜서 응집력 있게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자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흘러나와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그 관절염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3년 전부터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식염수 백보다는 이 코에시브 겔백, 일명 코젤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방백으로서는. 유방 확대술 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에 있는 유방의 형태에 따라서 수술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방이 우리가 말하는 완전 절벽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방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아기를 낳고 그럼 유방이 처지면서 이렇게 처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면서 유방의 이 보형물의 위치를 근육 밑에 위치시키지 않고 유방 자체 밑으로 시킴으로써 모양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게 큰 것을 선택을 해서 본인이 원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소 어색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너무 작은 걸 할 경우에는 수술 후에 좀 더 큰 걸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능하면 전문의와 잘 상담을 해서 원하는 크기의 보형물을 원하는 위치에 가짐으로써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에는 보통 이제 보통은 유두를 중심으로 이 보형물은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수술 후에는 이제 특수하게 수술 후에 입을 수 있는 보정 브라라는 브래지어를 차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보형물이 원하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도록 그거를 보통 3개월 정도 차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안에서 상처가 아무는데 1, 2주 정도 걸리고요. 그 상태에서 보정 브라를 잘 착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좀 업을 시키고 싶다고 해서 와이어가 강한 그런 와이어 브래지어를 밀어서 올린다거나 그러면 보형물이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우리가 늘 염려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단점이라고 할까? 그것이 구형구축 현상입니다. 유방이 정상적인 유방보다 좀 딱딱한 그런 현상인데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보형물을 싸고 있는 피막이 보형물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요. 마사지는 수술 후 보통 2, 3주 정도 지나서부터 어느 정도 아물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보통 3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한 번 할 때 한 3분 정도,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대략 그 정도로 해서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유방이 딱딱해지는 것도 현격히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브래지어나 보정 브라 등을 잘 착용을 해서 수술 후에 보형물의 위치를 잘 잡아줘야지 모양이 예쁜 그런 유방을 수술 후에 확대된 가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CT 성형외과는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눈 수술, 코 수술, 그리고 그 외로 유방 성형, 안면 윤곽 성형, 지방 성형 등 모든 성형외과 분야의 미용 성형외과 분야의 전체를 망라하여 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라는 지역 사회에서 아주 업그레이드된 성형 시술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새로운 그런 시술 방법도 항상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